유한양행입니다. 66,300원의 10% 비중인데요. 추가 매수를 좀 해도 괜찮을까요? 만약에 괜찮다고 한다면 얼마에 추가 매수하면 좋을까요? 도와주세요 라고 해주셨는데 알겠습니다. 지금 유한양행 같은 종목은 63,300원에 오늘 종가 거래를 마쳤습니다. 종목간이 꽤 그래도 지금 손실이 있는 종목이기는 한데 이런 생각 들어요. 추가 매수를 한 다음에 평단가까지 조금 낮출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언제 하는 게 타이밍이 베스트입니까? 자, 지금 이제 유한양행 같은 경우가 사실 추세가 그렇게 좋지는 못해요. 네. 최근에 이제 바이오 종목들, 제약주 이런 것들이 거의 좋지 못한 게 사실이에요. 사실 종근당을 제외하고는 뭐 한미약품도 그렇고 중대형 제약사들은 거의 비슷한 패턴인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바이오테크라고 할 수 있는 기업들은 그래도 주가 상황이 1월 달에 JP모건 때문에 상당히 좀 좋았었죠. 자, 그리고서 지금 좀 눌림목 구간을 좀 가고 있는데, 자, 결론적으로 이렇게 등치가 큰 유한양행과 같은 회사가 가치가 지금보다도 훨씬 더 높게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신성장 동력 혹은 이게 모멘텀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지금 실적적인 이슈로 봤을 때에는 지금 이제 증권가에서도 같은 부분들을 좀 보고 있는 것으로 좀 추론이 되는데요. 자, 지금까지 이제 영업이익 다시 수백억대, 그러니까 600억대 정도, 작년도에 600억 정도가 영업이익이 좀 예상되고 있는 시점에서 올해부터 한 1,200억 정도로 이제 개선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 전망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많은 지금 증권사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이에 대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유한화학이 지금 증설에 작년도 3분기에 이제 성공을 했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이 이제 제대로 이제 공장이 돌아가기 시작하는 시점 대략 한 2분기부터는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수율까지도 맞춰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100% 가동한다는 전제하에 하반기부터는 제대로 된 매출이 좀 찍힐 여지가 좀 있다라는 부분도 우리가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렉나자 부분일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진짜 도대체 얼마만큼의 이제 성과를 좀 낼 수 있느냐, 이 부분을 많은 증권사가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2025년도 이제 실적 대비로 봤을 때에도 PER이 대략 한 25배가 조금 넘는 수준이에요. 자, 그만큼 성장성을 조금 입증을 해주지 못한다면 주가가 좀 밀릴 우려도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주봉상 차트를 좀 우리가 본다 하더라도 사실 예전에 이제 8만 원대까지 가장 기대감이 컸을 때죠. 작년도 10월 달 정도인데 작년도 10월 달에 8만 선 간 이후에 모멘텀이 또 없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실망 매물 쏟아지죠. 그러면서 주가가 5만 원대까지 갔었어요. 정말 크게 밀렸었죠. 그러다가 지금 현재 다시 6만 원 주가 수준에서 수렴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나타나는데 일단 주봉상 흐름 봤을 때는 주가가 추가적으로 더 밀릴 가능성은 크게 없어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비중 10%예요. 말씀드린 대로 개인 투자자들의 최대 비중은 20%, 한 종목은 20% 안에서만 진행해라 라고 제가 권고드리고 있죠. 제 방송 보신 분은 이제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라면 만약에 지금 66,000원이라서 10% 밀렸으니까 내가 불안하니까 평단가 낮춰야지 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만약에 시장에 대한 폭락이 추가적으로 더 나온다 하더라도 여기에 해당돼서 내가 안전마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구간에서 매수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면 저는 어디까지 열어보냐면 대략 5만 선까지 열어놔요. 그러니까 되게 크게 봅니다. 전 최근에 그 매수할 때 저도 매수했다가 바로 콕 물려버리는 경우가 많이 발생해요. 왜? 시장 상황이 그렇잖아요. 그죠? 지금 반도체 말고 뭐 AI 아이템만 딱 잡았는데 다음날 8%씩 빠지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추가 매수 시점에 대해서 그 어떤 때보다도 우리는 더 보수적으로 임해야 되는 시기인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유한양행이라 하더라도 시장이 급락 나왔을 때 버틸 수 있을까요? 못 버텨요. 똑같이 빠집니다. 시장 지수만큼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예전에 이렇게 박스권을 그래도 유지해줬었던 그 최하단선 부근에서 만약에 추가 매수가 들어가게 된다면 내가 부담 없이 비중을 태워봐도 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업 가치상으로 문제가 없지만 렉나자 부분이 진짜 연말에 어떻게 발표될지 저도 모르겠어요. 이것을 뭐 100% 전문가들도 예측하기 굉장히 어려운 이슈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추가 매수 시점은 5만 선까지 조금 더 열어두고 보시면 그래도 안전하게 비중 20%를 채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고요. 목표 주가를 조금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단기적으로는 대략 한 7만 2천 선까지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만약에 중장기로 이렇게 5만 원 선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비중을 더 태우게 되실 경우에도 대략 한 7만 5천 선까지
내다보시면 그래도 성장성까지 입증받은 PER 수준이 아닐까 이렇게 의견 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성장성을 좀 입증해주지 못하면 주가는 좀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관전 포인트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가급적 5만 원 선 열어두고 비중 20% 채울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